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식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950년 북한 공산 정권이 6.25 사변을 일으켜 남침 땅에 우리는 잿더미가 되고 가난에 시달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으며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먹는 거와 입는 거를 해결했으며 또한 주택 문제도 잘 건축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이 벌어서 살면서 저축해서 주택을 살 수 없을 정도 주택값이 앙등해서 국민 전체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 위주의 아파트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정부 또한 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걷어들이고 또한 공시가격이 인상시켜 재산세를 과도하게 벌어들임으로써 국민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초기부터 주택 공급과 가격 관리에 대한 부분, 주택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들을 소홀히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형태를 두고 국민들은 발전된 대한민국에 대한 관리 부실로 국민이 어렵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택 건설, 즉 아파트가 60% 이상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문제에서는 아파트의 수명 40년 정도의 경고성과 소음 피해를 없애야 되는데 소음 피해는 결국은 아파트 거실의 넓은 공간에 폴을 설치해서 울림과 소음이 적게 나게 해야 되는데 이를 건축 물량에 해당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안전성과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은 건축하는 건설사나 정부가 소홀히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상당히 좋지 않은 정부 정책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에 대한, 즉 아파트 가격에 대한 문제를 권하자면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노후가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감가상각되어 매매가 될 때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시가 가격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수자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평당 가격에 대한 건축비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은 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가와 새로운 신축 비용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15억, 20억, 30억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같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40년 된 아파트도 세멘트, 모래자갈, 철근의 가격이 껌값으로 변해갖고 상승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단독주택의 노후 건축비가 감각상각되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은 건축비가 감각상각되어 영원히 되고 20층 30평대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의 지분은 6평 정도, 그것이 결국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유자가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500만원이면 30평에 1억 5천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시가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6평이니까 6천만원이 되니까 아파트 재건축에 해당해서 토지값까지 합하게 되면 2억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세월이 지나 그 아파트를 살다가 팔게 되면은 사는 연도만큼은 감가상각돼서 아파트가 가격이 건축비가 감가상각되는 것이며, 토지는 그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산되어 아파트 가격이 세월이 지나도 폭등 현상이었고, 안정되어서 항상 재건축되더라도 실가격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되게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도 벌어서 생활하면서 저축해서 필요한 정도 크기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경제 능력을 하면서 자기가 사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대부분 소유하게 되면서 가정에도 안정되고, 또한 젊은이들도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을 여러 분야를 통해서 혜택을 주면은 2주택, 3주택자도 자기가 빡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서는 9억 원 이하의 공시지가 10년 실거주자에 한해서 10억 원 이하의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받은 실거주자는 향후 10년을 실거주하게 되면 결국은 20년을 실거주하게 되므로 상속증여세의 폐지 혜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가구 3주택자도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1주택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같은 과밀지역에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대기업 위주의 본사를 지방 공장이 있는 곳으로 본사를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는 본사가 옮기게 되므로 세금이 지방에 쓰이게 되고 지방에 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는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고임금의 임원들이 지방으로 분산됨으로 인해서 과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되어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로 변해서 우리는 자기 경제 현실에 맞게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가정의 여러가지 안정이 뒷받침되면서 생활이 원활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해야 할 것은 노후 단독주택의 건축비가 강가상각되어 매매 시에 없어진다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아파트도 그렇게 적용하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할 수 없고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주택 정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재원도 있으면서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국민이 힘을 얻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서로 니탓내탓 하면서 정쟁 싸움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국민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창조의 정책을 내세워 국민을 안정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방송을 많이 구독하시고 널리 알려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힘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하여 주시고 힘찬 응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